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여행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 관전 포인트가 티켓 가격을 계속 체크하면서 가장 큰 항공사를 추천을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돈알리의 최상욱입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좀 엔데믹 상태로 전환하면서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해외여행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있는데 해외여행 티켓을 알아보고 있다 보니까 비행기표 값이 정말 너무 올라가지고 이거 항공사들도 엄청 버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오늘 그래서 항공에 대한 그런 스터디를 좀 해볼까 싶어서 하나투자증권의 박수영 애널리스트님을 모시고 한번 이 섹터에 대해서 딥다이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하나투자증권에서 항공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박수영이라고 합니다. 예, 일단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박수영 애널리스트님은 이번에 새로 신규 유닛하신 애널리스트님인데 그래서 신규 유닛하신 애널리스트의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새로 그 섹터를 좀 공부하면서 뭔가 기초부터 차곡차곡 수학의 정석 쓰듯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렇게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돈알리 보시는 분들이랑 비슷하게 항공 섹터에 대해서 최근에 좀 제대로 공부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될 수 있는 자료를 그런 자료를 이제 쓰셨을 거기 때문에 저도 일단 질문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네. 항공 섹터를 이제 처음으로 좀 제대로 공부해 보시게 되면서 유닛을 하신 거잖아요. 네. 투자자로서 뭔가 이 섹터는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제 항공사들이 하는 영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여객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화물 사업도 하고 있는데 대개 이제 풀 서비스 캐리어라고 하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그런 대형사들은 화물도 하고 여객도 하지만 이제 제주나 진에어나 티웨이 항공 같은 LCC 로우 코스트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여객 사업만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객 매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송량에다가 티켓 가격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겠지만 어쨌든 운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업계에서는 거기다 이제 운임을 곱하고 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송량에다가 운임을 곱해서 매출을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리하면은 그냥 정말 화물 여객 두 개 비즈니스 분야가 있고 네, 맞습니다. 화물 여객 다 하면은 풀 서비스 캐리어라고 하고 네. 여객만 하면은 로우 코스트 캐리어라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게 될 것 간단한 같습니다. 거예요. 네. 이렇게 보면 그래도 이 정도로 보더라도 투자를 하시거나 섹터를 보는데 아주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여객이나 화물에서 이게 좀 더 중요하다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더 중요하게 뭘 본다라고 말씀드리긴 약간 어렵고요. 그때 약간 다른 측면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LCC는 여객만 하고 FSC는 여객도 화물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팬데믹 동안 지난해까지도 그리고 올해 지금까지도 국내 대표 FSC인 대한항공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이 여행을 못 가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가장 큰 이유가 화물 영업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팬데믹 동안에는 화물을 가장 중요하게 투자자들이 봤고 이제 리오프닝을 준비하는 여행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는 이제 관전 포인트가 화물에서 여객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약간 여객이 좀 많이 중요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네, 코로나 국면에 여객이 좀 중요하게 봤었기 때문에 항공주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뷰가 많았었는데 풀 서비스 캐리어를 하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화물에서 그걸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좋았었는데 다시 이제 또 좀 리오프닝 정상으로 가니까 약간 그 종전 단계로 돌아가서 여객이 좀 중요해지는 그런 국면이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은 뭔가 그 여객이 중요해지는 이런 국면이라고 하셨던 부분에서 그럼 앞으로 저희가 투자자들이 좀 더 바라봐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시 처음에 이제 투자자로서 항공산업을 보는 방법으로 돌아가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항공사들의 비용 있잖아요. 비용에서 네네.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유류비입니다. 네. 항공기에 들어가는 그 기름값, 그 기름을 얼마나 쓰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유가가 급등한 이후에 굉장히 높은 레벨이 상당 기간 유지되고 있잖아요. 네. 보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런 높은 레벨의 유가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항공사 입장에선 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여객 수요가 확 올라오더라도 비용 부담이 커지면 그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건데 네. 이제 여기서 다시 또 들여다봐야 될 게 말씀하셨던 거죠. 오프닝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행 가려고 해외여행 가려고 티켓 가격 검색해보면 되게 비싸잖아요. 아, 그렇죠. 팬데믹 네. 기간 동안에 수요도 없었지만 수요가 없으니까 여객 공급 자체도 줄여버렸거든요.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티켓 가격이 엄청 올라가게 된 건데 네.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유지가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이렇게 티켓 가격이 만약에 계속 비싸다면 네. 유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이 괜찮은 마진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아, 그러면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아까 뭔가 초반에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산업도 그냥 QPC로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네네. 그래서 Q는 여객 수요 리오프닝에 대한 그런 Q로 네네. 생각하면 되는 거고, P는 뭐 운임이라든가 아니면 네. 요금이라든가 네네. 그런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C는 아까 말씀하셨던 유가 부분이 네네. 있는 건데, 네. 그럼 종합적으로 QPC를 저희가 개인이 뭐 일일이 다 체크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QPC의 결과물이 결국에는 뭐 마진이 될 거기 때문에 22년이나 올해나 이렇게 내년으로 가는 그런 흐름에서 여객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좀 보시고 계신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객 운임 자체가 굉장히 비싸게 형성되어 있는데 네. 이제 이게 다시 뭐 PQ 수요 공급의 측면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수요도 줄었지만 공급도 줄면서 이제는 팬데믹 동안에는 진짜 여행을 가야만 하는 사람들만 여행을 갔던 거잖아요. 네. 불가피하게. 일하러 간 거죠. 그렇죠. 네. 가격 탄력성이 매우 네. 낮았기 때문에 운임이 굉장히 오를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럼 앞으로도 공급이 얼마나 올라올지가 이제 티켓 가격의 가장 큰 그 트리거라고 네.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국제선 운항 편수 자체가 최근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줄어 있고요. 19년 대비. 그럼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라올 것이며 이렇게 올라오면서 얼마나 빨리 티켓 가격이 내려갈 것인가 혹은 이렇게 높은 수준이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노선을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장거리 노선하고 아시아 네네. 권역으로 간 네. 단거리 노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네. 보통 이제 아시아 권역으로 가는 단거리 노선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도 하지만 LCC 그러니까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런 네. 작은 항공사들도 네네. 다 그렇죠.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이 더 치열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네. 이제 반면에 장거리 노선, 그러니까 미국을 간다거나 유럽으로 여행을 간다거나 할 때 탈 수 있는 항공사는 국적사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럼 그런 측면에서 보자라고 하면은 공급이 가장 빠르게 올라올 노선도 아시아 권역으로 가는 단거리 노선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렇게 그 되면- 정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약간 리오프닝 컨셉으로만 보자면은 단거리 노선을 하는 LCC를 요즘 시장에서 굉장히 좀 포커싱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많이 맞습니다. 들긴 네네,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풀서비스 캐리어라고 하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여객이든 화물이든 막 양쪽으로 좀 밸런스 있게 해서 약간 안정성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는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좀 이런 게 약간 좀 시간으로 좀 쪼개가지고 뭔가 좀 단기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선호하시는 그런 기업들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약간 그런 단기 장기로 좀 나눠서 투자 전략을 좀 짤 수가 있는 건가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라고 하면은 어쨌든 가장 큰 항공사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한항공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
근데 이제 시장에서 걱정을 하시는 거는 어쨌든 팬데믹 동안 대한항공이 굉장히 호실적을 기록을 했던 건 화물 시황이 좋아서였다. 네. 근데 이제 여객이 올라오면 화물 시황이 꺾이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만큼의 마진을 못 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시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여객의 운임이 높은 상태가 좀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고 네. 그러면서 마진을 어느 정도 채워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네.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단기간으로 보자라고 하면은 최근에 주가도 그렇고 어쨌든 센티를 가장 잘 반영을 할 수 있는 거는 작은 항공사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네요. LCC는 약간 퓨어하게 그 네네. 여객만 하다 네네. 보니까 그쪽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면은 그 탄력성이 높게 주가가 움직일 네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대한항공은 양쪽 다 하니까 네. 이 복합 기업이라는 그런 느낌이 네. 조금 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몸이 무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조금 맞습니다. 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화물 쪽이 코로나 국면에서도 유난히 좋았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거는 뭐 어떤 부분 때문에 유난히 좋았었던 거죠? 그거는 이제 다시 여객하고 접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시는 화물 영업을 생각을 하면은 뭐 여객기 같이 생긴 화물기에다가 사람 대신에 짐을 실어서 내보내면서 영업을 하겠지라고 생각들을 하시지만 네. 그거 말고도 우리 여행 가면은 캐리어를 따로 화물칸에 실잖아요. 네. 그쵸? 근데 네. 걔를 보통 벨리카고, 그러니까 배에 위치했다 해서 벨리카고라고 하는데 네네. 거기다가 우리의 캐리어를 싣고도 굉장히 많은 공간이 남아요. 그럼 이제 그 공간에다가 항공사들은 짐을, 그러니까 화물을 실어서 내보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전체 화물 수송량의 한 40%에서 많게는 50%까지 차지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네네.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여객기가 안 뜨면 그만큼의 공급이 사라져 버렸던 아, 그것도 거의 거잖아요. 그냥 40%나 되는 네, 거예요, 네, 벨리카고가? 네, 네. 아, 장난 아니네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수요가 만약에 팬데믹 이전이랑 이후랑 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도 공급이 줄어들었던 건데 이제 팬데믹 동안 뭐 항만 적체니 뭐 네. 반도체 이슈니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수요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급 불균형 문제가 굉장히 심화가 됐고 아, 그러다 보니까 화물의 그 운임이 가격이 예, 올라갈 항운임 수밖에 가격이 없었다. 정말 완전 하늘로 날아갔었겠네요. 네네, 네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객이 살아나게 되면은 벨리카고 부분도 빠지게 되는 거여가지고. 네, 아 근데 그런 우려가 그런 있습니다. 컨셉으로 생각하면은 화물 공급을 할 수 있는 그 캐파가 또 좀 빠지는 거 아니에요? 여객이 다시 좀 살아나 버리면은.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네.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가장 걱정하시는 게 여객기가 뜨면 다시 벨리카고만큼의 공백이 늘어나니까 네. 이제 뭐 화물 시장 꺾이는 거다라고 걱정들을 하시지만 네. 이제 뭐 노선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회복되는 거가 아닐 것이기 네. 때문에 여객이 올라오는 속도보다도 화물이 깎이는 속도가 좀 더 느리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니 여객이 올라오면은 40%가 벨리카고였는데 그거를 여행자들 캐리어로 채워야 되면은 여객 여객 캐파 화물 캐파 공급이 40% 갑자기 감소해 버리는 거니까 화물 운송에 대한 수요가 빠지더라도 공급이 또 갑자기 감소하면서 화물 운임이 약간 좀 유지가 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들어가지고. 네네네, 맞는 것 왜냐면은 그냥 그것 때문에 또 올랐었다고 했으니까요. 네네네. 여객이 빠지면서 네네. 그런 부분까지 쓸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이게 참 한국 сек터가 좀 볼 게 많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굉장히 있고 그런 시장의 기대감은 여객일 수밖에 없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까 제주항공이나 네네. 진에어나 이런 회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한마디만 더 해주실 게 있나요? 작은 네네네. 항공사들에 작은 관해서 항공사, LCC들에 대해 가지고. 어쨌든 이제 사실 여객이 회복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그림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얼마나 탄력적으로 올라오는지 그리고 티켓 가격이 얼마나 장기간 유지가 되는지 두 가지를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투자하면서 그 예를 들면은 뭐 한국투 괌노선이다. 그럼 그 티켓 가격을 계속 체크하면서 뭐 그게 어렵긴 네, 하겠지만 네. 네. 아 근데 실제로 그런 거 체크하시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분석 보고서 작성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기 편하게 티켓 가격이라고 하지만 업계에서는 뭐 일드라는 표현을 써서 네네네. 좀 다른 단위로 네네네. 분석을 하고 있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도 개별 아파트 단지의 시세를 체킹하면서 건설주 쓰지 않듯이 네. 지수나 이런 네네. 데이터들이 다 있을 거고 네네. 그걸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Q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또 그 Q에 대한 개선 기대감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노선이 뭐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국면에서 Q가 더 세다고 하면은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QP가 다 좋은데 단 하나 지금 유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나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으로 그런 게 좀 항공주의 발목을 조금 잡는 그런 구간인 거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 앞으로 유가나 이런 부분을 하고 QP 좋아지는 거 그거를 같이 밸런스 있게 비교해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잡아가면 된다. 네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군요. 네. 그럼 최선호주는 지금 어떤 종목 최선호 주신 거예요? 최선호주는 대한항공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속에 최선호주. 마음속으로도 대한항공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저는 네. 개인적으로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네. 이제 뭐 사람들이 여행 실제로도 데이터도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회복되고 있는 노선이 장거리 노선이라서 아, 네, 여객의 네. 회복이 가장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어. 항공사도 대한항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장거리가 회복을 더 빨리 해요? 네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장거리 노선 같은 경우에는 비상용 수요 그러니까 출장이라든가 네, 네. 유학생들의 수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 그런 것들 때문에 팬데믹 때 많이 꺾이긴 했지만 네, 네. 그래도 상대적으로 네. 덜 꺾였던 점도 있고 네. 네, 그런 것들이 아, 좀 더 유리하지 그럼 않나. 장거리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국적 노선들만 가니까 네네. 대한항공이 확실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긴 하겠네요. 네네 네네. 아, 그렇군요. 저는 이제 리오프닝 얘기해가지고, 그 LCC 얘기하셔가지고, LCC 쪽에서 탑픽 나올까 했는데, 대한항공이 탑픽이어가지고, 그럼 다시 저희 촬영을 새로 해서 뭔가 대한항공에 매칭하는 그런 촬영을 해야 하나 잠깐 고민했는데, 근데 저희가 화물 쪽 좋아진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장거리 노선에서 여객 수요 살아나 버리면은, 그냥 화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네네. 그냥 잠깐의 느낌은. 왜냐면 그런 카고 비행기 같은 칸을 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캐리어 그 공급이 좀 깎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으면서 가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오늘 그러면은 저희가 한국 섹터 신규 이닛하신 박소희 애널리스트 모시고 시간을 가져봤는데 이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능수능란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새내기 애널리스트 같은 그런 느낌은 좀 들지 않고 매우 뭔가 이쪽으로 완전 트레이닝이 그 빡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조금 보여서 좀 개인적으로 놀랐고요. 하나투자증권에서 애널리스트 훈련을 잘 시키는 것 같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도 도날리에서 한국 섹터 박소희 애널리스트 자료 영상 좀 보시고 자료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는 이상 인사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